생성 AI 기술로 투자받는 비밀 두 번째입니다. 무엇으로 투자를 우리는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산업 패러다임 시프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질서를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새로운 길로 가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맥을 잘 짚어야 되잖아요. 제가 2차 시 목표는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영역에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다면 투자받을 수 있고 거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겠지요. 자, 그럼 먼저 뭘 살펴봐야 될까요?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투자를 받고 있는 것인데 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야 내가 그걸 참조해서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가 바로 AI 검색입니다. 검색 패러다임을 막 흔드는 거죠. 그게 바로 AI 검색입니다. 자, 시리즈 B 투자 단계에서 617억 원을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자, 콘텐츠를 사람이 제작했던 거에서 바로 머신이 콘텐츠를 생성하는 새로운 단계, 그 단계에 도전한 업체가 있습니다. 시리즈 B 투자 단계에서 165억 원을 투자받은 업체도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그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바로 구매를 대화로 접근해보자.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프리A. 프리A는 약간 좀 처음 들어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 단계는 시드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다 이러면 시리즈 A라고 하는데 이 시드에서 시리즈 A 중간 단계 프리A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에 있던 업체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20억 원 정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패러다임 바꾸는 거냐? 어떤 이유 때문에 투자를 받은 거야? 라는 걸 알아야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부터 그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검색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검색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습관적으로 하고 계시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잘 가는 검색 포탈, 검색 엔진 가서 검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혹시 그 검색이라고 하는 그 행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찾지 못한다. 뭔가 불만이 많아. 라고 느낀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게 없다고요? 그거 좀 어려운데. 있어야 되죠. 있어야 패러다임을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과거에는 기술이 안 돼서 도전을 못했어요. 이제는 가능하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난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여전히 어려워. 왜 어려운 거지? 그 부분에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파운데이션 모델이었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챗 GPT 같은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위에 있는 게 바로 검색인데 검색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럼 그게 뭐냐고? AI 검색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자는 건데? 자, 조금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질문하면 바로 답을 하나 정확하게 주면 되잖아. 어찌 보면 상식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지? 라는 얘기죠. 이거를 좀 더 세련되게 말을 하면요. 앤서 엔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질문해. 그럼 내가 바로 답 줄게. 이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한 10대 개쯤 되는 거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비교 분석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인간에 잘 맞지 않아요. 인간은 비교 분석하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냥 답을 그냥 주면 되는 거지. 이제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기존의 검색이라는 걸 가지고 질서를 유지했던 소위 독점업체, 우리는 그걸 수요 독점이라고도 하잖아요. 공급을
한 업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가 제공할 수 있긴 한데, 그런데 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네? 이러면 수요 독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업체가 했던 방식이 이제는 바뀐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일상 속에서도 일어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회사 업무예요. 우리 회사에서 여기저기 데이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는 EDMS니 뭐 난리지는 또 KMS니 막 이런 것들 우리가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실패했어요. 뭐가 이게 해결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앤서 엔진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말하면 답을 바로 준다고? 그럼 회사 업무가 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잖아요. 이것뿐이냐? 코드 검색도 있죠. 코드 검색이라는 건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발을 더 잘해, AI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는 콜라보 해야죠. 개발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뀐다니까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과학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다 리서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들도 답을 딱 하나 준다고 했잖아요. 정확한 답을 나한테 준다고. 리서치는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그거를 현격하게 줄이면서 원하는 답을 줄 수 있다? 엄청나게 바뀐다는 거예요. 도전해야죠. 이거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자, 챗GPT 서치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퍼블릭시티, 구글은 AI 오버뷰, 네이버는 AI 브리핑, 유닷컴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참조해서 도전을 하셔야죠. 자, 콘텐츠를 만드는 거.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류는 콘텐츠를 생산했고 소비했어요. 그래서 거대하게 콘텐츠의 비즈니스가 우리 삶을 엄청 흔들어요. 산업도 흔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바뀐 적이 없어요. 산업시대 이후로 우리는 똑같은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니,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걸 꼭 전문가가 다 맡아서 해야 되는 거야? 누가 대신 해주면 안 되나? 즉, 우리가 그런 걸 기술의 보편화, 뭐 민주화 이런 말들 씁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닐까? 왜 안 되지?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다고요? 너무 우리가 살고 있던 질서에 익숙하시면 안 되고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 질문에 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상을 생성한다. 거기에다가 다국어로 자막에 자동으로 붙는다. 보이스도 들어간다. 배경음악도 깔린다. 요즘 유행하는 거 숏폼 영상 유행하잖아요. 아직까지 그 부분이 퀄리티 높게 자동으로 막 생성되어 있지 못하거든요. 이거 알아서 잘해준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콘텐츠는요 3D도 있죠. 예를 들자면 게임이라든가 영화라든가 광고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또는 버추얼 휴먼 또는 가상 모델 또는 걸그룹까지도 모두 이런 3D 콘텐츠가 있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요. 전문가 집단이 상당 기간 동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 압도적으로 생성 AI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이 아예 바뀐다니까요. 음향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웹툰. 이 웹툰 어마어마하죠, 시장이. 이 웹툰은 또 다른 섹터로 연결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인간이 만들었던 산업 시스템에 유지됐던 것들이 이제는 생성 AI가 개입이 되면서
완전히 바뀐다. 창작자, 창작에 필요한 협업 구조, 도구 다 개편되는 거예요. 인류가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봅니다. 변곡점에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투자를 안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미 도전하고 계시다고요? 더 하세요, 더. 자, 오픈 AI의 소라, 구글의 비오,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 비디오,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어요. 커머스요. 쇼핑몰. 인류는 소비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소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백화점에서 막 뭘 사잖아요. 이거를 좀 더 좋게 만들려고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을 만든 건데 여전히 우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통을 경험해요.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기가 어렵지? 사고 또 후회하고 반품하고 짜증나고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까? 아, 그건 하셨다고요. 그건 잘하셨는데. 질문만 하면 뭐합니까? 만들어야지. 그런데 기존의 기술로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그냥 말로 하면 안 돼? 그냥 대화로 하면 안 되나? 내가 그 쇼핑몰에 가서 굳이 그 엄청나게 많은 걸 다 검색을 해야 돼? 라고 묻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인류가 소비에 당하는 것을 바뀐다면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 자, 그런 예가요. 아마존의 루퍼스, 월마트의 텍스트 투 샵, 구글의 서클 투 서치,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럼 좀 들여다볼까요? 자, 첫 번째, AI 검색부터 보도록 하죠. 자, 라이노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자, 이 업체는 2012년 9월 달에 설립을 했어요. 자, 시리즈 B를 투자를 받았는데 270억 원입니다. 투자 시점은 2024년 10월 달이에요. 대략 총 투자 금액이 440억 원쯤 됩니다. 이 업체, 뭘로 접근했던 걸까요? 아까 우리가 말을 했던 검색 패러다임을 막 흔드는 거예요. 바로 글로벌 AI 검색. 중요하죠. 답을 딱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워했던 게 딱 하나가 있었는데 답을 줄 때 그러니까 출처가 뭐냐고. 이 부분이 진짜로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정확한 출처를 제공할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한 200여 개 진출해 있고 가입자도 한 1000여 명, 1000만 명 정도 있고요. 유료 구독자도 60% 정도 미국 유저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업체는요. 오픈 리서치라는 업체입니다. 2024년 6월 달에 설립을 했는데요. 자, 시드 투자로 1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언제? 2024년 9월 달에. 몇 개월 안 지났는데 100억 원을 받았다고? 그럼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식노동자. 자, 검색을 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 어떤 산업에 대한 부분들의 리서치가 좀 필요해. 엄청 검색하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할 거야. 근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AI 검색이 뭐냐. 답을 딱 하나 주는데 출처를 잘 제공하는 거야. 라고 도전하는 거죠. 판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참조로 이 업체는 카카오 브레인에서 대표를 하셨던 분입니다. 자, 또 다른 업체도 있는데요. 유다컴이라는 업체입니다. 자, 이 업체는요. 2024년 9월 달에 시리즈 B 단계에 투자를 유치했어요. 617억 원입니다. 총 투자 금액이 1020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세죠? 그만큼 가치가 높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리튼 테크놀로지스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2024년 6월 달에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시리즈 B로 250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자, 이렇듯
검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쪽에 도전하는 업체가 있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성 AI 기술로 이걸 도전하면서 차별화할 수 있다? 빨리 하셔야죠. 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앞에서 말했던 바로 콘텐츠 생성입니다. 자, 보이저 X라는 업체인데요. 2017년 3월 달에 설립을 했습니다. 2024년 10월 달에 시리즈 B 단계에서 165억 원을 투자 유치했습니다. 총 금액의 465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업체는 뭘로 도전했던 걸까요? 자, AI를 활용해서 영상 제작을 하는데 매우 효율적이다. 자동으로 자막을 다는 것도 굉장히 잘한다. 매력적이잖아요. 그럼 도전해야지. 그런데 그 디테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모바일로 스캐닝을 하거나 필기한 걸 지운다든가 또는 고객 상담의 데이터 분석을 잘한다든가 이런 솔루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체는 생성 AI 기술을 잘 파는 쪽에 실력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정도 실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거지? 네, 세이클럽이나 첫눈, 네이버 라인 등을 두루 경험한 분이십니다. 자, 라이언 로켓이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2019년 3월 달에 설립을 했고요. 2024년 6월 달에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총 금액이 한 2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뭘로 도전하는 걸까요? 웹툰입니다. 웹툰 시장 엄청나죠? 성장세가 거의 질풍노도에 가까워요. 자, 그 중에 바로 B2B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자, 그 말은요, 웹툰을 제작하는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고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전개가 돼야 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도전한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막 도전하면서 어려워했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일관성 문제. 자, 캐릭터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해결을 하고 있긴 한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 도전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웹툰은 기본적으로 작품이라는 게 있어요. 작가마다 고유한 스타일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들을 잘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렵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우니까 못하겠구나. 사업가가 아니시죠.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거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업가죠. 그런 생각 하고 계시다고요? 계속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 그 다음에 캐릭터 일관성, 이런 부분들 다 포함을 해야 되고요. 좀 더 기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콘티. 자, 콘티도 자동 생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또는 콘티를 인풋으로 들어가면 웹툰이 아까 말했던 캐릭터 일관성이나 작품을 반영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겠죠. 이런 부분에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네이션 A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자,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자체가 3D 데이터도 있고 4D 데이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만들어서 글로벌로 배급을 하는, 우리가 보통 SaaS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그냥 대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서비스를 글로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A 20억 정도 투자를 좀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커머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와들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2019년 4월 달에 설립을 했고요. 2024년 6월 달에 프리A 단계에서 2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자, 이 업체는요, 우리 앞에서 말했던 커머스에 도전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질문을 했던 거죠. 도대체 쇼핑몰에 가서 왜 내가 이렇게 못 찾는 것인가? 더 간단한 방법이 없는 것인가를 질문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답을 얻은 거죠.
그럼 무슨 답인가요? 대화로, 말로, 텍스트로 그렇게 해서 나한테 적합하게 접근하면 어떨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던 개인화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개인화라고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못 느껴요. 그래서 나한테 뭘 해줬다고? 나를 잘 몰라. 그게 무슨 개인화냐. 그런데 나를 학습하는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왜? 기술이 되니까. 그게 바로 생성 AI 기술인 거죠. 이제는 기술이 올라왔어. 이제 우리가 말했던 진정한 개인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말로 해. 심지어 말을 안 해도 돼. 왜? 구매 패턴에는요, 정기성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하나 샀으면 그 사과는요, 다음 주도 사고 그 다음 주도 사요. 개수, 종류, 시기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패턴이거든요. 구매가 그래요. 그러면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알아서 접근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AI 에이전트죠. 커머스를 근본적으로 바꾸면요, 세상이 통째로 바뀝니다. 그걸 도전하고 있다. 어떠셨습니까? 제가 본 산업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흔드는 기술과 서비스가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저는 정의를 해봤어요.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는 못 봤는데 여러분이 보셨다면 빨리 도전하셔야죠. 저는 이 세 가지를 본 거예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검색이 아니었을까? 콘텐츠가 아니었을까? 커머스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술이 그 검색을 막 흔들어. AI 검색이야. 놀랍죠. 심지어는 알아서 해. 복잡 다단해. 이거를 AI 에이전트가 접근하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만인이 콘텐츠를 만드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바로 그것을 사람들이 아주 쉽게 소비할 수 있다면 세상에 달라지지 않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런 걸 도전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시점이 지금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바로 지금은요, 이런 AI 기술이 사람을 학습해서 부지불식간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쇼핑몰을 내가 가서 검색하려면 쇼핑몰을 공부하고, 말이 됩니까? 내가 원하는 거 사려고 하는데 쇼핑몰을 공부하게? 이상하잖아요. 검색도 내가 공부해야 돼? 이상하지 않습니까? 콘텐츠는 좀 다르긴 한데요. 콘텐츠는 생각을 바꾸는 거죠. 내가 기술이 없어도 내 아이디어가 있는데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걸 접근할 수 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다음 차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토대, 파운데이션 모델 얘기했잖아요. 그 위에 산업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게 있을까? 있죠. 산업을 근본적으로 흔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꽤 임팩트가 있다. 그걸 효율성 또는 생산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차시에는. 즉, 우리의 삶과 산업에서 천천히 스며들면서 광범위하게 바꿀 수 있는 형태입니다. 효율성의 핵심이 뭘까요? 뭐예요? 자, 인풋분의 아웃풋. 인풋이 극단적으로 적어지면서 아웃풋이 극대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비용이 저렴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퀄리티를 내놓을 수 있다면 이것도 역시 산업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방향성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우리가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차시에는 그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